최근 제조 물류 현장에서는 집화 순회 운송, 이른바 밀크런 방식이 물류비 절감의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회 운송은 여러 공급업체를 정해진 시간에 순차 방문해 부품을 집화하고 이를 구매기업에 일괄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이 자료는 순회 운송을 단순 운송기법이 아닌 물류비 관리체계 구축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운송비뿐 아니라 하역비, 중개조립비, 물류관리비까지 포함한 총물류비 관점의 분석 프레임을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집화 순회 운송에는 여러 운영 형태가 존재합니다. 단독 납품 방식부터 출발지 혼재, 목적지 혼재, 연계 방식, 중개 방식, 집화 혼재 방식까지 상황에 맞게 선택됩니다. 공급 기업 수, 공장 수, 물동량 특성에 따라 최적 방식이 달라지며 핵심은 정시 순회와 일관된 흐름입니다. 순회 과정에서 부품 납품뿐 아니라 차기 발주 지시서와 빈 용기 회수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순회 운송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운영 룰의 표준화가 필수입니다. 공급 기업 단계에서는 대기장 운영, 신용기 적용, 표준 팔레트 사용이 중요합니다. 운송 단계에서는 정시 출발과 정시 도착, 운행 경로 준수가 핵심이며 구매 기업 단계에서는 하치장별 납입시간 준수와 검수 절차가 강조됩니다. 이 모든 규칙이 지켜질 때 순회 운송은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정착합니다. 물류비 관리는 자료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 수립 검증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물류비 범위와 원가 요소를 정의하고 조사 양식과 DB를 설계한 뒤 실적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후 표준 대비 차이를 분석해 원인을 규명하고 물류비 관리 프로세스와 지급 절차를 확립합니다. 즉, 물류비 관리는 일회성 계산이 아니라 지속관리 체계입니다. 물류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물류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물류비는 단순한 운송비에 그치지 않고 하역비, 보관비, 중간 가공비, 그리고 물류관리비까지 포함하는 종합비용 개념입니다. 특히 물류관리비는 재고, 관리, 납입 일정 조정, 긴급 대응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비용을 정의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물류비가 과소평가되고 원가 관리의 정확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류비 구성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비용 통제를 넘어 합리적인 물류 의사결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류비는 공급업체에서 시작해 구매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발생합니다. 공급업체 단계에서는 출하 준비와 상차 비용이, 운송 단계에서는 차량 운영과 연료비가 발생합니다. 이후 하역과 분류, 보관 단계에서는 작업 인원과 작업 시간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중간 가공이나 조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조 경비와 물류비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물류비는 프로세스별로 나누어 관리해야 하며 각 단계의 비용을 명확히 구분할 때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운송비 관리의 핵심은 공정하고 일관된 계산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밀크런 방식에서는 CBM, 즉 화물의 최적을 기준으로 운송비를 산정합니다. 부품의 크기와 중량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도 CBM 기준을 적용하면 운송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로별, 차량별 운송 조건을 반영해 운송비 산출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한 운송비 계산을 넘어 물류비 협상과 관리의 기준점으로 활용됩니다. CBM당 운송비는 총 운송비를 총납입 최적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일평균 납입량과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평균 적재량을 계산합니다. 이후 계약 조건에 따라 1회 운송비를 산정하고 이를 다시 CBM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CBM당 운송비는 품목별 운송비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 방법은 운송비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공급업체 간 비용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역비는 상차와 하치, 저장과 운반 등 여러 작업이 결합된 비용입니다. 공급업체와 구매기업의 역할에 따라 하역비 부담 주체도 달라집니다. 검수, 분류, 적치와 같은 세부 작업은 작업 방식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특히 작업 동선이 비효율적일수록 하역비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하역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작업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장 기준에 맞는 비용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집화 순회 운송에서 하치 업무는 물류 흐름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차량이 하치장에 도착하면 먼저 납입 위치와 시간에 맞춰 차량을 유도하고 이후 제품은 개별 박스, 팔레트, 렉 자재 등 보관 방식에 따라 분리됩니다. 하치 과정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검수, 분류, 지정 위치 적치까지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작업 동선이 길어지거나 대기 시간이 발생하면 하역비와 작업 시간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하치 업무의 표준화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하역비 절감과 납입 지연 방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상치 작업도 같은 방법으로 프로세스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하역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표준시간 기반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공급기업은 공통 양식에 따라 작업 인원, 작업 조건, 사용 장비를 작성하고 구매기업 물류부서는 이를 기준으로 실제 현장과의 적합성을 검증합니다. 특히 상차, 하치, 저장, 이동 작업은 작업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단순 경험치가 아닌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산출된 하역비는 공급기업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향후 물류비 협상에서 객관적인 기준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하역비 분석은 비용 통제뿐 아니라 신뢰 확보 수단이 됩니다. 중개조립 비용은 단순한 작업비가 아니라 제조와 물류가 결합된 종합비용 구조를 가집니다. 이 비용은 크게 노무비, 재료비, 제조경비, 물류관리비,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작업 인원이 많아질수록 노무비 비중이 커지고 작업 공간과 설비 사용이 늘어날수록 제조경비도 함께 증가합니다. 특히 중개조립 작업은 작업 방식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작업 표준과 공정 정렬 여부가 비용 수준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중개조립 비용 관리는 단순 계산이 아닌 공정 관리의 영역입니다. 중개조립 서열 비용 산출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비용 분류와 품목을 확정한 뒤 작업 인원과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기본 비용을 계산합니다. 이후 현장 실측을 통해 표준 작업 시간을 검증하고 면적 임대료, 관리비 등 간접 비용을 반영해 표준 비용을 완성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협상된 NEGO 단가를 적용해 실제 적용 단가를 확정합니다. 이 절차는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급기업과 구매기업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류관리비는 운송비나 하역비처럼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물류 운영을 지탱하는 핵심 간접 비용입니다. 재고 조사, LOC 관리, 팔레트 관리, 긴급 대응, 납입 일정 관리와 같은 다양한 관리 활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물류비의 약 10% 수준으로 반영되지만 관리 수준에 따라 비용 편차는 크게 발생합니다. 물류관리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현장 혼선과 납입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전체 물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파 순회운송이 정착되면 구매기업과 공급기업 모두에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구매기업은 재고, 감소와 하치장 혼잡 해소 효과를 얻고 공급기업은 운송비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시납입 체계가 구축되면 긴급운송이나 추가 출하가 줄어들어 전체 물류비 구조가 안정됩니다. 순회운송은 단기 비용 절감뿐 아니라 공급망 신뢰성과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입니다. 집화장 운영은 물류 효율화의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럭 회전율이 향상되고 납입 물동량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은 납입 관리 부담을 줄이고 공급기업은 출하 효율을 높이며 물류회사는 운행 효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화장은 구매기업, 공급기업, 물류회사가 모두 이익을 얻는 윈윈 구조의 물류 운영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동영상은 밀크런 방식의 물류비 계산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